15억짜리 아파트가 내 명의였다고? 평생 월급 한 푼 안 준 남편, 50년간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우겼던 남편.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3세.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남편 철수 밥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50년간 반복된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밥이냐? 어제도 된장찌개, 오늘도 된장찌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화를 내니까요. 50년을 살았는데 밥도 제대로 못해? 너는 그동안 뭐 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또 소리쳤어요. 야, 내 양말 어디 갔어? 왜 아직도 안 말렸어? 저는 급히 세탁기에서 양말을 꺼내 드라이기로 말렸습니다. 아침밥도 못 먹고요. 남편이 나가려고 하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돈 좀 줘.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제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건넸어요. 이것밖에 없어? 내가 벌어온 돈으로 15억짜리 집 샀는데 뭘 더 원하냐?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집을 샀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뭐지?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나? 점심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차를 마셨는데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남편한테서 월급 받은 적이 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년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집 명의가 누구냐고. 나요. 친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이 내 명이면 내가 주인이라고. 법적으로 남편은 아무 권리도 없다고. 내가 원하면 팔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팔 수 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집이 내 명이라고? 그럼 이 집은 내 거였구나.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유자, 이순자. 정말이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가 제 명의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50년 전 서류들이 나왔어요.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 집을 살 때 부동산 세 때문에 제 명의로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까맣게 잊은 거였죠. 등기부 등본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였구나. 15억이 내 거였어.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소리쳤습니다. 밥 언제 돼? 저는 천천히 밥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더 충격적인 건 오래된 가계부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결혼 초에 쓰던 거였어요. 가계부를 넘기면 넘길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1975년 3월 남편 월급 안 줌, 생활비 부족, 친정에서 10만 원 빌림. 1975년 5월
마트 계산원 시작. 월 150만 원. 1976년 2월. 아들 민수 출산. 병원비 80만 원. 남편 월급 안 줌. 제 돈으로 지불했어요. 모든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병원비가 제 돈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편 월급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은 항상 내가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고, 자기 명의 통장에 돈을 모은다고요. 그 돈이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돈 없어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저녁 식당 설거지 일까지, 아파트 청소 일까지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계단을 닦았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했을까요? 너 요즘 돈 좀 버는구나. 그럼 이번 달 생활비는 네가 다 내. 라고 했습니다. 생활비를 제가 다 부담하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내가 번 돈으로 집 샀다고 말했어요.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마누라는 집안일만 하며 편하게 살아요. 난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여자라는 눈빛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명하면 남편 체면이 구겨질 테니까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낡은 가계부를 보며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대체 뭐였나?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웠는데 남편은 저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밥상을 보더니 또 불평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놔. 질려 죽겠네. 그 순간 참고 있던 뭔가가 터졌습니다. 당신은 50년 동안 뭐 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은 5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줬잖아요. 생활비는 제가 다 벌었고요. 뭔 소리야? 내가 번 돈으로 이 집 샀잖아. 저는 등기부 등본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딸 지혜가 저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100% 어머님 거예요. 남편분 동의 없이도 팔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억은 불평, 비난, 무시였습니다. 엄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만약 실패하면 실패 안 해요. 집이 엄마 명인데 뭐가 실패해요? 엄마가 주인이에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해볼게. 73년을 살았는데 이제라도 해봐야지. 일주일 후 딸 지혜가 저를 일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신선한 회가 나왔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봤나 싶었거든요. 50년간 저는 항상 남편과 아이들 입맛만 맞춰서 요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한 번도 해먹지 않았습니다. 셋째, 집을 팔 타이밍은 아빠가 여행 갈 때예요. 아빠 곧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시잖아요. 3박 4일로요? 맞았습니다. 남편이 다음 주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집을 팔고 엄마 짐을 싸서 이사 가는 거예요. 아빠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빈집만 남아있는 거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무서우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무 무서워. 아빠가 날 찾아올 것 같아. 그리고 화를 낼 거야. 엄마,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빠가 엄마를 평생 그렇게 길들여 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이 엄마 명의고 엄마 재산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제 돈으로 제가 밥 먹었어요.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들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새로운 인생이. 드디어 남편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야, 내가 3박 4일 동안 없을 건데 집 잘 지키고 있어. 돈 함부로 쓰지 말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딸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지혜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도착했어요.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유자가 어머님이시네요. 그럼 남편분 동의 없이도 매매 가능합니다.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시세가 15억인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14억에 빠르게 나갈 것 같습니다. 3박 4일이면 충분히 계약까지 마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벌써 연락이 왔습니다. 집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3팀이나 있다고요. 다음 날 3번째 손님인 40대 부부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저희가 살게요. 계약금은 언제 드리면 될까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 당장 가능하세요? 네, 지금 바로 은행 가서 준비할게요. 2시간 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 1억 4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틀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며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집을 판 거였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이불, 사진 앨범. 50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은 정말 적었습니다. 가방 3개면 충분했어요. 나머지는 다 남편 거였으니까요. 이틀 후 잔금날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순자님, 12억 6천만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계약금과 합쳐서 총 14억. 제 통장에 14억이 들어온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50년간 들고 다녔던 집 열쇠를 매수자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집에서 잘 살게요. 행복하세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혜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실감이 안 나.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오피스텔은 역세권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작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5억을 현금으로 냈어요. 남은 돈 9억은 정기 예금에 넣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나옵니다. 200만 원. 평생 그렇게 큰 돈을 한 달에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새 집 열쇠를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자유로워진 거구나. 그날 밤 지혜와 함께 새 집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3개뿐이라 금방 끝났어요. 내일 아빠가 돌아와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무서우세요? 응, 너무 무서워. 그날 밤 저는 새 집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였구나. 남편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 집에서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도착했대요. 지금 완전 난리 났어요. 그래,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알려줘도 괜찮아. 어차피 피할 수는 없어. 30분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제 집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어디 갔어? 팔았어요. 뭐? 내 허락도 없이? 제 명의였으니까요. 당신 허락 필요 없어요. 이 미친년이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한 것처럼 들렸어요. 50년 동안 당신은 저한테 뭘 해줬어요? 내가 돈 벌어서 집 샀잖아. 그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내고 지킨 집이에요. 제 명의고 법적으로 제 거예요. 넌 나 없이 못 살아. 당장 집 돌려놔. 이미 계약 끝났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원했어요. 그날 밤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엄마 어떡해요? 그래서 민수의 목소리가 난처해 보였어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아빠가 갈 데가 없대요. 국민연금 있잖아. 고시원이라도 구하면 돼. 엄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50년을 같이 사셨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그 50년 동안 아빠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 생각해봐. 생활비 한 푼 안 줬잖아. 그래도 아빠잖아요. 아빠니까 네가 모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 동네의 야경이 보였어요.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결국 민수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민수 며느리가 불평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내랑도 싸우고. 엄마, 제발 아빠 좀 돌봐주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다른 데 모시면 되잖아. 안 돼. 엄마, 민수야, 나도 73세야.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엄마,
오빠한테 전화 왔다면서요? 아빠가 힘들다고.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 엄마, 왜 또 그래요? 지혜가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국민연금 매달 100만 원 받아요. 혼자 살기 충분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 험담하고 다닌대요. 마누라가 집 팔아서 도망갔다, 배신당했다, 이런 식으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0년 동안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자기 잘못은 없고 다 남의 탓이었죠. 엄마, 그냥 놔두세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지혜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가! 야, 문 열어. 내 엄마 거기 있는 거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안 열게요. 아니, 열어. 어차피 피할 수는 없어.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2달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집 돌려내. 당장. 안 돼요. 이미 팔았어요. 그럼 돈이라도 나눠. 그래도 부부잖아. 아니에요. 그 집은 제 명의였고 법적으로 제 재산이에요. 아빠,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세요. 엄마 말이 맞아요. 닥쳐. 50년을 같이 산 남편을 이렇게 버려?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등하게 마주선 기분이었어요. 당신 50년 동안 저한테 뭘 해줬어요? 그럼 뭐야? 내가 돈 벌어 왔잖아. 그 돈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생활비는 제가 다 벌었어요. 저는 5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당신 밥 차렸어요. 일하러 나가서 돈 벌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하고. 이제 각자 삽시다. 저도 73세예요. 제 남은 인생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후회할 거야. 안 해요. 아빠, 이제 그만 가세요. 남편이 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한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도 더 이상 남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전화래요.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셨대요. 요양원? 네, 혼자 살기 힘들어서요. 오빠가 요양원비 지원해 주기로 했대요. 엄마, 아빠 보러 가보실 거예요? 그래, 잘 됐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안 갈래.